네,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욕심쟁이 거인이라는 동화인데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제목인데 작가가 오스카 와일드네요. 오스카 와일드는 정말 유명한 작가죠. 우리 저번에 행복한 왕자 읽어드렸었잖아요. 또 별아기. 저희 아이의 태명이 별똥이라서 좀 더 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읽었던 별아기. 그 두 작품을 쓴 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 욕심쟁이 거인은 저도 모르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욕심쟁이 거인. 어느 마을에 아름답고 커다란 정원을 가진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의 정원은 온갖 꽃들과 새들이 가득했어요. 봄에는 고운 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탐스런 열매가 열렸죠.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은 오랫동안 친구 집에 가 있게 되었어요. 거인이 집을 비우자 동네 아이들은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놀았어요. 집에 돌아온 거인은 자기 정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새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답게 퍼졌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거인은 화가 났어요. 내 정원에서 뭐 하는 거야? 어서 나가지 못해? 거인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아이들을 쫓아냈어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내 정원은 나만의 것이라고. 거인은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여 담 앞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절대 들어오지 말 것. 허락 없이 들어오면 혼내주겠음. 거인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나눠 갖는 걸 싫어했어요. 거인은 만족했지만 아이들은 슬펐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 놀지? 그 후로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놀았어요. 하지만 길거리는 조금만 놀아도 먼지로 뒤범벅이 되고 돌멩이가 많아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거인의 높은 정원 담 아래로 모여들었어요. 정원에서 놀 때가 좋았는데... 아이들은 담 너머에 있는 정원을 그리워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마을 여기저기에 어여쁜 꽃들과 귀여운 새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 새들도 노래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무들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한 번은 아름다운 꽃이 머리를 내밀었다가 절대 들어오지 말 것이라는 표말을 보고는 다시 쏙 들어가 잠들어 버린 일도 있었어요. 정원에는 눈과 서리만 가득했어요. 봄이 거인의 정원에 들르는 걸 잊어버렸나 봐. 아이, 잘 됐지 뭐. 우리끼리 1년 내내 여기서 살자고. 눈은 하얀 망토로 잔디를 수북이 뒤덮었어요. 서리는 모든 나무를 은빛으로 칠해버렸어요. 그러고는 북풍도 초대했죠. 북풍은 온종일 정원의 찬 입김을 불어댔어요. 너무 멋진 곳인걸? 우박도 초대합시다. 우박은 지붕이 뚫어질 정도로 두드려대며 정원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녔어요. 왜 이렇게 봄이 오질 않는 걸까? 얼음장 같은 정원을 내다보며 거인은 궁금해했어요. 곧 봄이 오겠지? 거인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봄도 여름도 거인의 정원은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저 거인은 너무 욕심쟁이야. 가을도 다른 모든 정원에는 황금빛 과일을 주었지만 거인의 정원만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인의 정원에는 북풍, 우박, 서리, 눈만이 춤을 추며 놀았어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거인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었어요. 또 향기로운 꽃냄새도 풍겨왔어요. 봄이다. 드디어 봄이 왔어. 거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정원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담 한쪽이 무너져 구멍이 생기자 그리로 들어온 거였어요. 나뭇가지마다 아이들이 올라앉았고 나무들도 예쁜 꽃을 활짝 피웠어요. 새들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짹짹짹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세상에 아이들이 봄을 불러온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거인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다 정원 구석에 남아있는 눈을 보았어요. 어? 그런데 저곳은 왜 아직도 겨울이 남아있지? 겨울이 남아있는 나무 아래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 나무에 올라갈 수 없어 나무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만 눈과 서리가 덮여 있었던 거예요. 거인은 키 작은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주려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거인이다! 아이들은 거인이 무서워 도망쳤어요. 그러자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어요. 키 작은 아이는 우느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거인은 살며시 다가가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주었어요. 아이가 올라앉자 나무는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거인은 커다란 도끼를 가져와 담을 부숴버렸어요. 아이들은 멀찍이 떨어져 거인을 지켜보았죠. 담을 다 부순 거인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 거야. 언제든 마음대로 와서 놀아라. 아이들은 거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뭇거렸어요. 거인의 웃음을 보고서야 정원으로 우르르 뛰어들었어요. 와!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놀았어요. 거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많은 꽃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아이들이야. 그런데 키 작은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얘들아, 내가 나무에 올려주었던 아이는 왜 안 우니? 저희도 몰라요. 우리 동네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키 작은 아이를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거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없었지요. 거실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이들이지. 어느 겨울 아침, 거인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추운 날에 꽃이 피다니? 거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꽃만 핀 게 아니라 은빛 열매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 그 아이잖아. 드디어 네가 와주었구나. 거인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정원으로 뛰어나갔어요. 아이의 손을 덥석 잡은 거인은 아이의 양손과 양발에 난 상처를 보고 소리쳤어요. 아니, 누가 너에게 이런 짓을 한 거냐?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럴 거 없어요. 이건 사랑의 상처인걸요? 그 말에 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얼른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이는 거인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전에 나를 당신의 정원에서 마음껏 놀게 해주었어요. 이제는 나의 정원으로 갑시다. 그곳은
천국이랍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거인의 정원으로 놀러 왔어요. 아저씨,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거인을 보고 소리쳤어요.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아저씨. 아무리 불러도 거인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답니다. 아, 이 거인이 세상을 떠났군요. 먹먹하게 끝나는 동화인데 이거 마지막에 슬프네요. 이거 몰랐던 동화인데 오늘 별똥이 엄마가 아는 얘기래요. 이거 아는 거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아는데 라고 막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마냥 반가운 게 아니라 약간 안타까워 보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 내용을 알아서. 뒤늦게 뉘우치고, 그리고 뉘우친 이후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아이들에게 베풀면서 지냈는데, 네, 그 천사였네요. 결국은. 근데 왜 이렇게 훅 들어와가지고 너무 슬픈데, 오스카 와일드의 이 동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벼락이는 약간 달랐지만 행복한 왕자 엄청 슬펐잖아요. 그 자신의 모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보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녹아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 잔잔하고도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동화 작가인 것 같네요. 자, 오늘 69번째 동화 오스카 와일드의 욕심쟁이 거인이었습니다.